제 이름은 푸조입니다. 저는 이곳 수영성 터를 잡고 50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영성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하며 앞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영과 미래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연기념물 제311호인 저 푸조나무인데요. 근엄하게 우뚝 서 있는 나무는 제 동생 곰솔나무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곳 수영성을 지켜오고 있어요. 제 동생 곰솔나무는 나무의 신이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군선을 보호해주고 군사들에게 사고가 없도록 지켜준 군신목 역할을 했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송씨 할머니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요. 일본군이 송씨 할머니에게 겁을 주고 괴롭혔다고 해요. 하지만 송씨 할머니는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무를 해서 마을로 내려왔는데요.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할매당을 만들었고 저 푸조에게 송씨 할머니의 넋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마다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답니다. 이곳 수영 사족공원은 자수영의 흔적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안용복 장군 사당과 동상, 그리고 수영 사적관, 25 우용단이 이곳을 대신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마을로 지정이 됐는데요. 마을 브랜드 기념품 제작, 마을 박물관, 수영성 난장, 느리게 걷기 프로젝트, 문화사랑방,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푸조와 곰솔 잡지 제작, 이렇게 총 6가지의 도시 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나고 있는 도시재생의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까요? 처음으로 볼 곳은 전통과 젊음의 이색적인 어울림, 수영성 난장입니다. 수영성 난장은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하는 마을축제이자 장터인데요. 직접 노동요를 부르며 어방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장, 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장, 그리고 수영 주민이 각종 수공예품과 장난감을 판매하는 프리마켓 현장, 볼장이 있습니다. 수영성 난장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은 이렇게 벼룩시장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렇게 그 공연도 하시고 도서관 이런 행사라든지 다양한 게 많아서 지금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애를 2명을 키우는데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 이런 공간들이 좀 많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수영성 마을 박물관은 카페와 마을 갤러리, 그리고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소중한 물건들을 기부했는데요. 수영동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시기의 변천사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수영동 주민들의 삶이 담긴 자료, 수영 야류와 관련된 자료들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예, 수영에서는 10살 때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4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유무형의 문화재들이 지금은 조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주민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이 이게 문화재 보유구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있어요. 주택들이 있다는 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체 평균적인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우리 마을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그래서 뭔가 여러 연령층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주변 동네와는 다르게 수영동 도심 속의 여유의 공간이 된 마을 갤러리. 이곳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쉬어갈 수도 있고 수영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여기는 다세대 주택 3층에 주민들이 살고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주민들이 교류하기도 하고 방문객들이 이 지역의 역사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마을 궁금하신 분들, 그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영동 주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 푸조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푸조였습니다. 드넓고 푸른 바다, 시간도 멈춰 쉬어가는 마을,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갈매길 3코스에 자리 잡고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 푸른 바다와 하얀 담장이 어우러진 마을은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몇 채의 집을 창작 공간으로 변화시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흰여울만의 감성을 담은 휴식처 전방은 흰여울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공간을 확장시켜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가게이지만 마을에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흰여울 마을만의 소박하고 정겨운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흰 여울길은 흰 물보라가 있는 불살의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길은 이곳 사람들의 고단함과 웃음소리를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장 따라 흰 여울길을 걷다 보면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이 언뜻 떠오릅니다. 이런 벽화랑 바다랑 다 잘 어울리고 건축물도 그렇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점이 예쁘고 그리고 막 주민분들이 저거 카페 하는 것도 뭔가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 알려진 이곳에는 담장에 새겨진 대사가 영화의 한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현재 이곳은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소로 새 단장에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곤 합니다. 햇볕 아래서 찍은 사진은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겨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온 이 친구를 여기 흰요울 마을에 데려온 이유는 여기는 산복도로만이 아닌 바다도 보이는 산복도로 그리고 벽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곳이라서 1순위로 데려온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랑스럽고 옛날 골목길 같은 거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서는 이런 벽화마을 같은 거 보면 그냥 벽화랑 골목 보고 끝인데 여기는 바다랑 같이 보고 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발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뭐 중간중간에 막 지도를 봤는데 지도만 있고 막 현위치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온 외지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점이 좀 헷갈려서 그런 점을 조금 더 개선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와 배, 그리고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과 눈이 마주친다면 숨막히는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황홀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답답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싶을 때, 이곳에 머무르는 바람과 함께 쉬어가는 것은 어떤가요? 오빠 흰역길 가봤나? 흰역길 안 거기 가봤는데? 진짜 너 꼭 가봐라. 아, 진짜? 완전. 아 오빠 도시재생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 아, 도시재생이라. 응. 아, 도시를 재생한다. 뭐 도시를 새롭게 알린다. 이런 거겠네? 맞다. 그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아, 그 막 어르신들이 사시는 마을에 도시를 재생하는 산업 이런 거겠네, 그러면. 그것도 맞는데 이번에 학교 밑에 하나 생긴 거 하나. 학교 밑에? 학교 밑에 마을 생겼나? 아 그것도 모르나. 청년들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있다 아이가. 이번에 청년창조발전소라고 하나 생겼다 아이가. 자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게.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가야동에 위치한 부산 제1호 청년창조발전소. 청년과 청년,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 21세기에 청년들의 문화, 예술, 산업,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목욕탕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조 발전소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년 창조 발전소는 한 번쯤은 지나던 익숙한 동네에 위치하여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지하 1층 디자인 스퀘어에서는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과 중앙 무대가 들어서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부풀리게 하는 만남의 공간으로 회의실과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1층에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청년들이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디자이너들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자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층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청년 창조 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전문 서적과 인문학 서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개조한 열람실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사고하고 토론하고 영감을 얻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층 3D 공작실은 3D 프린팅실과 후가공실, 컴퓨터 교육실, 그리고 회의실,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근 지역 청년들을 위한 각종 메이커 교육과 디자인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창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조 발전소에서는 부산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4차 산업과 관련된 메이커 양성 프로젝트인 보이즈 비 메이커나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메이커 몬스터 팩토리, 그리고 창업 플랫폼을 지원하는 클랭클랭이나 청년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기획을 하는 청마루 프로젝트,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창조적 실패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층은 청년 기업과 청년 단체들의 사무 공간입니다. 청년 창조 발전소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청년 기업들이 모여 활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는 엄청난 그 끼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 청년창조발전소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도 이 공간에 와서 적극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청년들만의 아지트가 되어서 이 공간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청년창조발전소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 언제든 찾아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무한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빠, 이게 바로 청년창조발전소다. 부산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시행한지 알겠나? 알겠지.
아, 나도 이번에 약간 새로운 콘텐츠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 청년창조발전소 하나 이용해서 만들어야겠다. 우리를 위한 다양한 수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자. 좋지 좋지. 오빠 그럼 내일 봐. 안녕. 들어가리. 부산시 서구 천마산과 아미산 사이에 위치한 고개. 바람마저 고요한 이곳은 아미동 산 19번지입니다. 일제 감정기 시절에 조성된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던 이 마을에 한국 전쟁 이후 갈 것 없는 피난민들이 와서 피곤하고 지친 삶을 풀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골목마다 예전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비석들은 피난민들의 집 짓는 데 필요한 주춧돌이나 계단, 그리고 옹벽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몇몇 비석에는 한 가문의 문양이나 일본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네요. 저희 절에는요, 일본 비석인 나무묘법 연화경 탑과 그리고 상석을 모아놓은 소원 기원탑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건물 모습이 기차 모양처럼 생겨서 지어진 기찻집입니다. 이곳은 이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아미골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쉼터이자 카페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의 갤러리입니다. 이곳은 1960에서 70년대 부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최민식 선생의 사진작품을 만날 수 있고 그의 카메라, 강의 자료집, 그리고 생전 모습 등 30여 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은 아미동에서 초장동 그리고 천마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산책로인데요. 산책로 곳곳에는 최민식 선생의 작품들과 시민 공모를 통해 수집한 사진 타일 벽화가 멋집니다. 높고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다소 지치기도 하지만 부산항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오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삼복도로의 아름다운 달빛 라인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영화와 밤의 도시 부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 천마산 에코하우스에서 시행되는 달빛 극장에서는 밤이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비석문화 마을에서는 영화처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미동의 밤에 피는 꽃, 아름다운 야경들과
이곳의 이야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밀조밀한 주택들이 정겨운 이곳은 부산시 중구 산리마을입니다. 문화와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동네. 구경해 보실까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던 주민들의 피곤한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모노레일은 지난 4년 전부터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8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잘 아시겠죠? 이용료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오래된 층층 계단을 따라가면 골목마다엔 벌써 5번의 대회를 치른 거리 갤러리 미술제 작품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작품 정비를 위해 경련으로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산시에서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산리마을 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구지경으로 마을지기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등에게 집수리와 공구 대여 등 여러 가지 마을의 복지센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이곳은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 부산 피난 시절을 소재로 쓴 소설 밀다원 시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현재 중구 어르신들의 즐거운 일터가 되었습니다. 중구 신문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 바리스타 일을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복지사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어르신들의 카페를 벗어나서 한적한 산복도로를 걸으면 금수연 선생의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듯 하네요. 저 꽃이 사실은 그 파란색 꽃이더라고요. 보니까 보라색 비슷한 파란색 꽃. 네. 이곳에서는 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만들고 그리기를 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인형극, 인문학 함께 읽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로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여기서 노래를 부르니까네 그 마음이 늘 연달아서 여기 오고 싶어요. 그래 이제 노래 부르고 하면은 얼마나 참 상쾌하고 모두 여러 동료들하고 같이 노니까네 너무 신나고.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삼복도로 삼복마을을 만들려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음악, 그리고 다양한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산리마을에는 오늘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작은 산동네의 정은 깊어만 갑니다. 서산구 학장동 일원에 흐르고 있는 학장천. 그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의 발자취가 이어진 곳이 있습니다. 서산구 특화마을로 선정된 4개 마을 중 하나인 세반마을입니다. 학장동 29통부터 31통까지를 포함하는 세반마을은 옛날 이곳에 쇠가 많이 생산되었다 하여 쇠반마을에서 세반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곳곳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인해 마을 이름처럼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를 거닐다 보니 눈에 띄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반마을 행복센터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는 부원장님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요? 행복센터의 내부는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동 부엌 겸 문화교실과 자유롭게 이바고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그리고 작은 공동 텃밭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맛있는 책 읽기라고 3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쿠키도 만들고 뭐 목각 인형도 만들고,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직장인 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동주민 어르신분들이 1시간 동안 신나게 목청을 목청껏 노래 부르는 노래 교실 그렇게 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시는 강사님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센터를 위해 일하시는 운영위원단 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이제 이 사람 회원 운영위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합심을 해갖고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카페를 통한 수익을 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카페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잘 삶게요. 우리 팥빙수. 재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료를 만들기 위한 위원장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돋보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죠? 형형색색의 예쁜 음료들이 맛있어 보입니다. 다음날 운영위원단 분들은 아침부터 분주히 무언가 하고 계시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밭에 풀 매는 거예요. 여기 텃밭에서 뭐 심어요? 텃밭에요. 고추도 숨고 뭐 여러 가지로 야채들 심어가지고 국수 할 때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딴 고추들은 사고 팔기도 합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나눔국수 행사를 위해 위원단 분들은 매우 분주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국수를 만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바로 양을 아시는 거예요? 대충. 주위에 어르신분들이 그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수 한 그릇을 드시고 나가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하고 고맙다고 맛있다며 정말 잘 먹었다 하면서 그냥 또 뭐 어떻게 보면 딸처럼 그런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실 때 정말 가슴이 찡하고 다음 달 또 그 시간이 되면 정말 더 맛있는 국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또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2층에서 카페에서 수익금을 만들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국수 나눔 행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한편으로 느끼고 또 보람도 느낍니다. 오늘도 세밭 행복센터는 주민들의 마음속에 행복을 심습니다.
2017년 6월 27일 여느 때와 같이 맑은 날씨가 나를 반기고 있었다. 나는 구포로 떠나기 위해 열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 구포에서 만나자. 구포국수 체험장은 구포국수의 제조 방법과 역사관을 통해 국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구포국수의 역사관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는 아픔의 역사의 산물인 구포국수가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층 내려가 보니 아이들이 제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면발 제조 방법은 반죽, 아변, 절출, 건조, 절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구포국수의 경우 쌍롤로 두 쌍이 서로 맞물려 반죽을 눌러 붙이면서 넓고 긴 반죽띠를 만들면 일반 롤러 6개가 차례로 압축해 국수 면발을 쫄깃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찾아간 곳은 체험장 바로 옆에 위치한 문화예술 플랫폼이었다. (2014년 12월 19일) 개관한 문화예술 플랫폼은 공예 작가의 창작 공간과 북구 근대 역사관으로 구성되어 소공예품을 전시하고 체험 교실을 운영하며 북구의 근현대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북구 근대 역사관에서는 북구 역사 자료 전시 공간으로 보다리, 북구 유적, 구포장터, 3.1운동 등 북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패기와 열기가 모여 만들어낸 구포 만세운동은 그 어떤 만세운동보다 확고한 독립의지를 보여주었다. 일제감정기 부산 지역에서 최대 만세운동이 벌어진 구포장터 일대 연중으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구포역부터 구포시장까지는 3.1운동의 생생한 모습들이 벽화 속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그 거리 속 배경은 100년 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구포는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심 넉넉한 사람들과 아주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으로 찾았던 곳은 구포시장이었다. 1919년 3월 29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먹기 시작한 구포국수로 유명한 시장이다. 오늘날 구포시장은 상설시장과 전기시장의 조화를 이루며 여전히 큰 시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역사를 새롭게 배우고 여러 만남을 가지며 구포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구포에서 다시 만나자.